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오늘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찍는 시각은 5시 47분이고요. 아직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제 말이 맞죠? 장중 1200 고지 재탈환. 그리고 부주제들로는 파월 의장 연임 확정 시장 상승 화답, 기가 베를린 올해 안에 최종 승인 낙관, 모델 S 플레드 3월 내 중국 출시, 한국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아마존 공급하는 리비안 벤 마일리지 걱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이 아주 많으니까요. 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튜브 구독자 5,000명을 제가 돌파했습니다.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생각보다 변변찮은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재테크 정보를 전달하는데 지속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도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잠깐 주식 상황을 보니까 다우와 S&P 500은 좋은데요. 나스닥이 하반 들어가 하반 좀 장이 마감될 때 되니까 지금 0.77% 하락으로 지금 좀 변했네요.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는 2% 정도 지금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나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지금 좀 하락하는 좀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1150까지 좀 떨어졌네요. 장중에 1200불을 넘겼었는데 어쨌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임이 확정됐어요.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는 거고요.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좀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돈을 좀 풀어오고 있었고 11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자, 바이든이 보기에는 시장 안정성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차기 의장 후보에 올랐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 역시 부의장으로 지명됐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파월 의장 역시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조 바이든의 경우. 그러니까 공화당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2026년 2월까지 임기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를 잠깐 보니까 성장주가 많이 있는 나스닥 지수 좀 밀리는 경향인데요. 오늘 가치주는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간 이제 하락에 따른 반등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 연임했다고 해서 그렇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크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금일 주가 장중 1200 고지 재탈환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1160불을 넘고 있는데 장중에는 5.71%나 오른 1201.9불을 찍었습니다.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었죠. 산타랠리가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1200 다시 탈환할 거라 했는데 제 말이 또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잘 맞추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부 장관, 그러니까 브란덴부르크 경제부 장관이라고 하네요. 저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지역에 지금 테슬라 기가 베를린이 지금 공장이 건설이 되고 있죠. 기가 베를린 최종 승인은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가 베를린에서는 이미 테스트 생산을 시작을 했었죠. 세대의 다른 색깔의 모델 Y가 발견이 되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페인트샵 역시 새로운 페인트샵을 만든다고 했는데 예,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테스트 생산 이미 시작돼서 최근 테스트 트랙에서 테스트 되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자, 베를린 그쪽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경제부 장관인 요르그 스타인바흐는 첫 번째 전기 자동차가 2021년에 조립 라인에서 출시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분명히 기가 베를린이 준공이 완료되고 최종 생산에 들어갈 것임을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예, 모델 S 플레드가 중국에도 출시를 한다고 해요. 자, 글로벌 부품 부족, 특히 칩 쇼리지 문제죠.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모든 뭐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카메이커들이
지금 생산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뭐 기아나 현대자동차 역시 인기 그런 자동차 제품의 경우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되죠. 자, 뭐 소렌토라든지 이런 인기 차종 있지 않습니까? 다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역시 그 문제 있었는데 좀 더 슬기롭게 대응을 하면서 뭐 프로그래밍을 바꾼다든지 칩을 뭐 다른 공급사로 바꾼다든지 해서 그런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죠. 그죠? 테슬라의 경우는 아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S 플래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가격도 많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당연히 디맨드는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제품이고 가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이기 때문에 자 수요가 많겠죠. 특히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에도 공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테슬라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 말로는. 자, 모델 S 플래드가 내년 3월 정도부터 또 출시를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이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비안 벤 있죠. 이 제품입니다. 10만 대 정도 지금 아마존에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그게 10만 대라고 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하지만 이제 이 제품의 마일리지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자, 리비안이 밝히기로는 120에서 150마일, 그러니까 193에서 24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상당히 마일리지가 짧죠. 다만 이런 베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일리지가 크지 뭐 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단거리 위주로 배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일리지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자주자주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거리밖에 못 뛴다는 거는 24시간 돌아야 돼. 이런 자동차가 상당히 충전해야 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자주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성 측면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weather, 그러니까 날씨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40%나 로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120에서 150마일 가던 게 70에서 90마일밖에 또 못 갈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40%가 떨어지면 훨씬 더 낮은 마일리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리비안이랑 또 시드 투자할 때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생산량이라고 했죠. 그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면 생산량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리비안 루시드 투자자분들. 기대감이 테슬라만큼 되겠지, 제2의 테슬라가 되겠지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항상 의심을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량도 의심해보고 물건이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제품이 나왔을 때 품질도 항상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트라운 가족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테슬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재테크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실었습니다. 자, 재테크에 있어서 재테크를 왜 하시는 거냐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 자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 소득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더 늘리게 된다는 것이죠. 집을 더 큰 집으로 예를 들어 이사 갔다고 치면 또 집이 커지다 보니까 그 공간에 이제 더 많은 가구라든지 또 제품들을 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해서 집 크기도 늘리고 집 크기를 늘리다 보면 집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그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자,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아직 자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출을 줄여야지 시드 머니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일단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첫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자, 왜 한국 주식 투자가 어려울까요? 자, 한국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주식 투자보다 아파트 투자를 선호를 하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치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너 어떤 아파트,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니? 너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사니?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서열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치제의 좀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사치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100% 투자 자산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사이클을 많이 탄다는 것이죠. 자, 한국 주식은 사이클에 너무 민감합니다. 주식들 자체가 일단은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확고한 브랜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드문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감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원가 경쟁력으로 아직도 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성비죠, 가성비. 자, 가성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치제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그런 이러한 사이클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중간재를 만든다든지 완제품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그런 원재료를 사와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재료 공급의 사이클, 그 다음에 세계 경기에 수출 위주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세계 경기의 사이클에 많이 좌우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는 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아파트는 욕망의 대상이기에 더 사치제의 성격으로서 더 투자가 더 쉽다는 거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미국 주식 특히 테슬라나 차분히 모아 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추구하기보다는 덜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자,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에 인테리어가 단순하죠. 자, 단순하다는 건 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러니까 테슬라 역시 자, 이것저것 기능들을 다 때려놓고 한껏 디자인의 멋도 부리고 싶겠죠. 다른 제조사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테슬라는 절제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 청소나 이제 정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좀 줄이기,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 잘 아시죠? 그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애착하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을 덜어내고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게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는 혁신을 추구하고 미래사회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고집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은 이제 생산 경쟁이라는 거예요. 자, 장기로는 자율주행 경쟁입니다. 자, 내년은 이제 이분께서 자, 권순우 기자죠. 이제 어저께 3프로 TV에 출연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화두는 전기차 생산 경쟁이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뭐 리비안과 루시드 축하한다, IPO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너희가 생산 지옥을 맛볼 수가 있다. 조심해라. 생산 경쟁, 생산량을 얼마나 늘리는 거 그게 쉽지 않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다른 역시 글로벌 카메이커, 레가시 카메이커 역시 뭐 GM, 포드 이런 회사들도 도요타 이런 회사들도 다 생산량을 늘리는데 특히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거를 뛰어넘었으니까 이렇게 급박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리비안과 루시드 같은 경우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생산량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테슬라의 모델을 따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주가 상승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테슬라 역시 초기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상태였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성공을 이미 이룬 상태고 자, 그 성공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과 루시드는 아직 그게 확실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테슬라를 따를 것이란 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의 경우는 생산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자율주행 경쟁입니다. 자, 자율주행 경쟁에 테슬라의 가장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뭐 애플도 애플카를 출시한다고 2025년 내까지 출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보여준 게 없죠. 하지만 엔비디아 기반의 기술들, 자율주행 기술들은 뭐 니오와 다임러라는 이런 회사들 이미 카메이커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죠.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의 경우 최근에 뉴스가 나왔지만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엔비디아 자체는 워낙 그 인공지능 칩의 기술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라이다를 쓴다고 했어요. 라이다를 쓰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지 저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라이다와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 위주로 AI를 발전시키고 있죠. 카메라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가, 라이다는 센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그 돌아오는 그 거리 같은 거를 재가지고 3차원 시각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다 센서와 눈으로 보는 카메라 센서 간에 제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냐, 어떤 결정이 맞냐, 이렇게 충돌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카메라에만 집중을 한다고 했죠. 오히려 라이다를 쓰게 되면 자동차의 그런 자율주행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라이다를 쓰면 차가 좀 거추장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센서들이 많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차 본연의 그런 멋진 디자인이 나오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과연 경쟁이 될까?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게 승리할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자, 그 위너가 모든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 외에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짧게 가겠습니다. 레이어드님이 12월 9일 저 테슬라 투자자분들 지금 다 기대를 하고 계시죠. 자, 합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분할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다 소문이란 거 알고 계시죠. 기대감은 가진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자, 레이어드님이 12월 9일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사실 거의 95% 이상인 건 다들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자, 조심하라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큰 기대로 자기 자산을 다 올인한다든지 너무 여기에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주담대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하나금융투자가 지금 주담대 그 금리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트윗을 봐보니까 저의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사용 중인데 저도 알아보긴 했어요. 알아보긴 했는데 테슬라로 일단 뭐 주담대를 받게 되면 금리가 8.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높아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투자죠.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3.95%라고 하네요. 금리가. 그리고 180일 한정에 5억 이상이면 또 3.7%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 갖고 주식담보대출 받고 싶으신 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나금융투자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지점마다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시간 나실 때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증권사들이 다 그 자기 MTS죠. 핸드폰으로도 이런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어쨌든 빚을 내서 하는 투자 그렇게 좋게는 보진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빚을 내서 뭐 주식을 한다거나 할 때는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나스닥이나 폭락이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 3월 같은 그런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좀 과감하게 좀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도 워낙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좋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깊게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가 10년 저희 테슬라 장기 투자 같이 함께 하시기로 했죠. 저의 테슬라 장투 얘기처럼. 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0년 또 금방 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주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갈까요? 1156 어쨌든 1.74% 올랐죠. 장중에 5% 넘게 올라가지고 5.71% 올라서 1200으로 1200불을 고지를 탈환을 했죠. 제가 잘 맞췄죠. 그죠? 하지만 좀 나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게 하락을 했네. 어쨌든 오늘도 올랐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